자, 그러면 이제, 저가 2006년도부터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왔어요.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년자의 이야기. 이 책이거든요. 자,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그 10가지의 지식이 저한테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투자에서 나오는 투자 소득이 매달 늘어나는 저축과 생활비보다 크다면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우리는 이런 부자들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부른다네. 부자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5세 이전에 부자가 되어라.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가 200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네. 그럼 제가 47이니까 네. 32, 33살에 이 책을 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13년이나 남았구나. 네. 라고 하면서 45세에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면 어떻게 네. 되죠? 10억이면 100만 달러? 100만 달러죠. 네. 우리가 100만 년자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40대 중반에 100만 년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제 나름의 이제 고민을 생각하게 됐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라. 스스로의 네. 힘으로.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맨손으로 시작했고, 그들 중 60%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않았다. 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제가 원래 고향이 이제 전남 화순인데, 25살에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22년 동안 서울에 좀 살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죠. 반지하 500에 25만원 월세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맨손으로 사실 출발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힘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 책에 보면 114편 이런 말이 있죠. 카드 사용은 자신의 미래 소득을 기초로 하여 먼저 당겨 쓰는 것이고, 이것이 누적되면 희망이 없는 미래가 된다. 그래서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쓰는 게 카드다. 그 이야기에 여기 보면 카드의 어원이 나와요. 카드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의미로 양털을 빚는 빚이라고 명사에 있고 동사로 빚다, 솔질하다, 소모하다는 의미도 있다. 즉 카드는 재산을 솔로 빚어내려 소모시켜 버린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재산을 빚으로 솔솔 쓸어버린다는 의미니까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이 대목에서 전율이 왔죠. 야, 카드라는 단어 안에 이런 어원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백만장자가 제 옆에서 이야기해 준 걸 생각하면서 오버랩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영화 속을 돌리면서 이 책을 보게 됐던 생각이 좀 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백만년자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충동 구매를 자제하여 가성비를 막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점을 명심하게. 결국은 세 번째가 여러분 뭐였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백만년자의 세 번째 공통점이에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 백만년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은 명문학교를 나오거나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아 있어요. 네. 물론 예외적으로 서울대 출신이면서 하버드 출신이면서도 공부 잘해서 부자가 된 분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러나 조사한 수많은 데이터의 80%는 학벌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네. 자,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답이 있는 게임에서 이기지 못한 말고 비록 정답은 없지만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사회생활의 게임에서 돈을 벌어 성공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갔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자를 배울 때는 머니 멘토가 있었다. 이 머니 멘토라는 말에 제가 많이 울림이 왔어요. 저는 이제 98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로 딱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깡통을 한 4번 정도 쳤죠. 큰 돈들을 꽤 많이 잃었고, 사실은 잠도 많이 못 자고, 뜬 돈을 보냈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대충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집 벽이 어떻게 됐냐면, 온통 신문 자료들로 경제 지표가 다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스크랩하고 연구했는지 벽이 도배지가 필요 없었다니까. 온통 벽이 신문 스크랩이었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많이 억울했죠.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머니 멘토란 말을 들으면서 스승님들을 만나게 되기 시작했고, 예, 주식으로 10분의 멘토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알만한 그때 당시에 대가들을 만나죠. 꽤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그분들을 만나게 됐죠. 여기 보면 124페이지에 삶의 절반을 가르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머니 멘토란 말은 100만 년들이 항상 돈에 관련된 투자의 의사결정과 조언을 구할 때 그들 옆에는 항상 머니 멘토가 있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그냥 어쩌다가 그 뜨내기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만 듣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요. 전재산 10억을 막 쉽게 투자한다든가 막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3억 4억을 막 대충 산단 말이에요. 냉장고 살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사하면서 이상한 게 1억에서 5억 들어간 것은 2, 3일이면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오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3명에 5명의 머니 멘토가 있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멘토 쌤이 그런 거예요. 잘은 모르겠다만 한 30%만 투자했으면 좋겠다. 별로 느낌이 안 좋다. 자네가 하도 그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30%만 하고 70%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을 정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기니까 어때요? 최악으로 30%만 하고 70%. 근데 나중에 보니까 30%가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멘토 때문에 여러분들 70%를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일, 각 분야별,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그 다음에 경제 절반의 금융 지식에 대한 멘토를 3명에서 5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부자들은 엄청난 독서광이었다. 네, 이게 엄청난 독서광이었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멘토가 어떤 말을 해줬냐면 최소한 7년, 다시 말해 7개 분야의 전문가 되어야만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벌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네. 7가지 분야로 경매와 공매, 아파트와 땅, 주식과 채권, 해외 투자, 골동품, 그리고 세무 회계 이렇게 1년에 하나씩 해당 관련된 책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하나씩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의 공부도 하고 또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 특히 유튜브 조심하셔야 될 게 가짜들도 많고요. 사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는데 해당 분야 30명에서 40명의 그 분야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 중에 3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대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송을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일 수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 오히려 구독자 수가 적는데 꾸준하게 진실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 저는 구독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편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어난 사람 그리고 그게 한 7년 이상 8년 됐다. 그러면 점수를 많이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이타적인 걸 좀 많이 하신 분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7번째, 부자들은 사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투자 방법에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돈들을 모아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산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배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스포티지를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적금 들어놓으면 이제 올해면 이제 일본이 올림픽 경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 축구를 엄청 좋아하니까 어때요? 들어가야지. 어마어마한 사이즈 어때요? 네, 그 명품 TV를 사가지고 사운드바를 사서 서라운드 시스템 이걸 딱 구축해가지고 집에서 1,200만 원을 사용해서 어때요? 와, 너무 좋지. 그리고 또 그래 친구들 불러다가 어때요? 같이 놀아요. 또 집들이 또 해야죠. 또 이래저래 내가 그 해약한 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카드를 사용해서 잔치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원금을 깨거나 빚을 내서 당장 구입하지만
부자들은 투자에서 나온 추가된 소득을 조금씩 모아서 구입하는 차이가 있다. 네,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137페이지. 100만 원자의 8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했다. 자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이런 시장보다는 남들이 멀리하는 시장,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자꾸 막 이렇게 뭔가 몰려있는 데 간단 말이에요. 에어컨을 사고 싶으면 12월 달에 1월 달에 사는 게 맞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여러분들 난리 날 때 어때요? 가짜란 말이 막 개그 콘서트뿐만 아니라 온통 모든 광고에 나왔던 가짜라는 말 뜻에 있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광풍에 시달려서 뭔가가 잘 되면 그때 뒤늦게 뛰어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여러 가지 투자의 환경이 막 불안하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럴 때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공부해서 시작하는 게 출발이에요. 나중에 한국 증시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거래소가 코스닥이 3,000을 돌파하고 이럴 때 막 이제 적금 깨고 못 깨고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결국 뻔하죠. 결국 망한 겁니다.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에요? 준비 없이 뛰어든 본인의 잘못이지. 마치 24개월 때 꼬마아이가 콘센트 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꽂아서 그 당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 아홉 번째는 부동산은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부동산은 약간 좋지 않은 방법, 돈을 되는 방법 이런 마인드가 저한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부동산 책, 주동산 책, 채권 다양한 책들을 그다음에 인문학, 철학, 심리학 다양한 분야 책들을 읽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2017년도 12월 달에 연구소를 이 분양을 받았을 때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분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떤 지식이 결정적이었냐? 앞으로 일본처럼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한국은 저금리로 간다. 그 지식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거는 1년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고금리가 한 4%가 잠깐은 갈 수 있으나 거의 대세는 1, 2% 금리가 확정이다. 이게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임대료는 늘 오른단 말이죠. 그죠? 그럼 차라리 건물주한테 그 돈을 줄 바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사무실을 분양받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지식이 있었어요. 내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사면 안 된대요. 이게 뭔 소리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사야 된대요. A급 상권이 최고 좋은 자리, 공인중개사가 이 자리에 가고 싶은 자리는 그분들은 그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면 결국 소비자한테도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알게 됐죠. 야, 공인중개사가 탐나는 자리야만이 정말 좋은 부동산입니다. 10번째 공통점, 부자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네, 이 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가난해질 아는가? 이렇게 벌어서 부자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많죠. 아이가 2명이 되고 40대 중반인 부부들은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가 되려면 55년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45세인데도 꿈을 포기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45세면 희망이 엄청 많은 거예요. 60도 여러분들 앞으로는 120세 살 거거든요. 그럼 120세, 150세 산다 가정했을 때 60이면 여러분들 나중에 140이 되었을 때 60은 젊은 청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노인의 사고에 빠져서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 만나야 돼요. 우리 부동산은 지덕재죠. 와서 지식이 늘어나고 더 품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 두 가지를 기초로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겠다. 그리고 50억 경제적 자산가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쓰리볼 투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북부에 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연구소 교육을 받았던 분들, 소중한 분들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즘은 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제 자산을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이 책 읽고 나서 그대로 됐어요. 지금 현재 저는 100만 전자가 넘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만큼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네. 빚은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자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제가 1000만 전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때는 겁이 나가지고요. 100만 장자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 1000만 장자를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100억 부자가 됩니다. 꿈을 꾸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버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또 돈 쓰는 전문가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토리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성공해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는 것. 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돈만 버는 방법만 공부하시면 스크루지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또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지 내 자식만 잘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멍멍이도 하는 짓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부자가 많죠. 멍멍이 부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성장하는 부자가 되는 게 좋겠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12년 뒤에 쓰리벌 이 부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그런 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헌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우리 모두 공헌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파 여러분들께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본주의의 책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 이 책을 통해서 배울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소개한 이유 자본주의를 보고 나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희망과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가 타도해야 되는 나쁜 게 아니라 큰 틀은 좋지만 그 안에 부작용이 있는 것을 줄여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주체들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욕탕에서 만난 100만의 부자 이 멘토가 저한테는 저에게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0원짜리 책인데 이 책이 저는 이 책을 가격을 12억으로 책정하고 싶다. 그만큼 귀한 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독이 아니라 10독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0만 전자를 만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오픈 레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발. 안녕. 다음 주에 봬요. 더 많이 보아요. 네, 다음 주에 봬요.